경남도 내 최근 이슈를 분석해 도민과 함께 공감하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 시작합니다. 한 도시가 도약할 수 있는 가장 큰 성장 비결이자 최우선 과제가 편리한 교통과 인프라 구축이란 데는 누구도 이견이 없죠. 거제시는 민선 7기 들어 광역교통망 구축으로 제3회 도약을 준비해 왔는데요. 만 5년 만에 그 청사진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토크에서는 하나씩 수면으로 드러나는 거제시 안팎의 교통망을 살펴보고 남북권 교통의 핵심으로 떠오를 가능성과 경제적 기대 효과까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패널 소개합니다. 조선업계 출신이자 거제시를 지역구로도 지역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경남도의회 송호성 의원 나오셨고요. 이번 교통망 이슈 이후 거제시 자영업계 회복 가능성을 짚어주실 거제시 소상공인연합회 임희안 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거제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섬인데요. 아름다움과는 달리 지리적으로, 지형적으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교통망도 좀 불편하고 거제 내부의 교통망도 불편해서 발전이 좀 더뎠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교통망 구축과 발전과의 상호 관계 어떻다고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제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 제주도 다음으로 대한민국에서 큰 섬입니다. 네. 섬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과거에는 굉장히 발전이 안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죠. 1971년도에 거제대교에 740m 되는 다리가 처음으로 놓이면서 네. 73년도에 지금 현재의 대우수 조선 자리에 조선소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79년도에 네. 현재 장평동에 삼성중공업이 들어오게 돼서 그야말로 조선 산업이 그 자리에 새롭게 태동이 되고 꽃피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이게 이제 거제 대교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도 지나침이 없는 거죠. 그렇군요. 그 이후에 이제 2010년도에 잘 아시다시피 부산을 연결하는 거가대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네. 이 거가대교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드디어 이제 거제가 남해안권 관광벨트를 완성하는 그런 이제 꿈을 이제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도시가 이제 이렇게 도약을 하는 데 있어서 교통망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 주신 대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네. 실제로 거제시 민선 7기가 지금 들어서면서 SOC 사업, 특히 도로 물류망을 구축하는 데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쪽에 지금 집중하면서 그야말로 많은 성과들을 좀 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거제대교, 거가대교로 인해서 새로운 도약을 맞았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자, 회장님께서는 제가 듣기로 거제에서 현재 숙박업과 요식업에 종사를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오늘 좋은 이야기들 나누기 전에 좀 여쭤보고 싶은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좀 많이 힘드셨죠? 어떠셨습니까? 전국적으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다 어렵겠지만은, 네. 특히 거제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산업의 축이 조선 한 곳에 몰려있기 때문에 조선 경기가 어려워지게 되면 지역 경기가 피폐해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네. 거기에다가 코로나까지 겹쳐서 소상공인들이 정말 힘듭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 중에 나온 기쁜 소식이라서 기쁨이 더 배일 것 같기도 하고, 앞서 의원님께서 대교가 놓이면서 새로운 도약을 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실제로 거가대교가 생기기 전과 후 변화가 좀 있었습니까? 많은 변화가 있죠. 저희들 거제는 잘 아시다시피 다른 도시하고 다릅니다. 섬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네. 접근성이 제일 어렵 곳 중에 한 곳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거제대교만 있던 옛날 그 교통이 불편한 그런 시절에는 그래도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관광산업은 오히려 그때가 더 좋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 그때는 관광의 패러다임이 이 관광버스를 타고 뭐 아는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거제에 한번 오게 되면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하루 주무시고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들이 또 거가대교가 새로 생기고 난 이후에 관광의 패턴이 가족 위주 또 개인 위주로 이렇게 바뀌고 사람들이 이렇게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잘 아시다시피 거가대교가 전국에서 도로 대비 이 교통 제일 비쌉니다. 도로비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네. 기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KTX라든지 네. 고속도로라든지 이런 다양한 도로가의 소시가 확충이 된다 그러면 네. 그제는 새로운 또 어떤 도약의 기회를 기다리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광역교통망이 더 구축이 되면 관광산업에도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제3의 도약을 가능하게 할 광역교통망 어떤 것들이 구축되는지 좀 하나하나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거제시 안팎으로 확충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예, 도로망 현재 계획되고 있고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경북 김천에서 경남 거제를 연결하는 남부 내륙 철도, 이게 이제 2027년도까지 완공하겠다라고 하는 대성공하게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네. 대전 통영간 고속도로가 통영에서 멈춰 있습니다. 이걸 거제 연초 송정리까지 연결하는 것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게 사업 규모가 한 1조 8,800억 정도가 되는데요. 이것도 국도 건설 계획에 지금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 국도 5호선이 지금 거제 장목에서 마산, 하포, 우산동까지 연결하는 약 네. 11km 정도 되는 사업비 1조 2,100억에 되는 사업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사업도 육상 구간, 거제의 육상 개원을 먼저 지금 착공하는 것이 예산 확보돼서 설계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네. 또 거제에서 연초에서 통영을 연결하는 이게 이제 국도 5호선 연장안이 확정된 내용인데 네. 이 연장선상에서 거제 추봉도, 한산도 그리고 통영의 도남동까지 연결하는 이 부분도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네. 거제시 내의 도로망도 변화가 좀 있는데요. 거제 동서간 연결도로라고 할 수 있는 그 명진터널, 네. 이게 최근에 개통이 됐습니다. 그렇죠. 또한 연초 송정에서 문동간 국지도 58호선 이 부분도 지금 내일 모레 네. 기공식을 갖게 되는데요. 오. 이 부분도 3,140억에 달하는 사업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국도 14호선인데요. 사등 장평 간에 현재 2차선을 6차선으로 확장하는 계획도 있고요. 네. 또 이룬 남부 간에 2차선을 확장하는 이런 계획도 지금 추진 중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말씀해 주셨지만 이미 개통이 된 곳도 있고 앞으로 개통될 도로는 더 많습니다. 아마 누구보다 기쁜 건 지역민이겠죠. 더군다나 거제에서 또 관광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기대감은 더 클 것 같기도 한데, 앞서 회장님 개인적인 의견도 말씀해 주셨지만 전반적으로 이 도로 개통에 대한 기대감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거제 시민, 25만 시민들이 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점은, 섬이라는 특수성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교통 인프라가 확충이 되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거제와 조건이 비슷한 여수 같은 경우에는 공항이라든지 KTX라든지 또 고속도로라든지 이런 편리성이 거제에 견줄 바가 아닙니다. 반면교사를 삼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저희들 그 소상공인 연합회뿐만 아니고 주민자치연합회라든지 지역의 발전협의회라든지 모든 기관들이 이 KTX 남부 내륙 철도가 거제까지 연결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KDI 세종시에 가서 저희들이 항의 방문을 해서 삭발도 하고, 그 다음에 25만 시민들 상대로 해서 서명도 받고,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들 그 여망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거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교통의 편리성을 탈피하지 않으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네. 새로운 경제적인 어떤 그 변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기대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앞서 그 의원님께서 짚어주셨지만 거제에서 굉장히 많은 교통망 구축 계획이 나왔습니다. 혹시 그 중에서 가장 기대되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가장 기대되는 부분은 그래도 뭐니 해도 남부 내륙 철도가 거제까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렇군요. 되면 수도권에서 거제까지
2시간대에 연결이 됩니다. 네. 예, 지금 한 5시간 가까이 걸리는 이 거리를 반으로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네. 수도권 또 그러고 거제를 멀리서 상상 속으로만 와보지도 못하는 그런 분들이 올 수 있지 않나. 그래서 그렇군요.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남부 내륙철도의 기대감이 가장 크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타도시와 거제를 잇는 도로 또한 매우 중요하겠지만 아마 거제 시민 삶과 더 직결되는 부분은 내부 도로일 것 같아요. 아까 예. 의원님께서 말씀해 예. 주셨지만 명진 터널이 최근에 또 개통이 됐지 않습니까? 혹시 회장님께서는 자주 이용하십니까? 자주 이용하죠. 거제 하루에, 시민 네. 하루에도 몇 번씩 지나가고 합니다. 그러면 그 편리함에 대해서 더 잘 느끼시겠네요. 그건 말도 못합니다. 어떻습니까? 잘 아다시피 거제는 아주 인구 25만의 기초 단체입니다. 네. 거기에 예산을 가지고는 지역 현안인 그 명진 터널을 개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러던 것이 지난 그 6기 그 민선 시장이신 권민호 시장 때 착공을 하게 되고 지금 7기 변강윤 시장 때 이렇게 개통을 해서 다니게 됩니다. 네. 거제 동서를 가로막고 있는 계룡산과 북병산을 막고 있는 그 밑으로 터널로 이렇게 뚫고 있기 때문에 네. 거제 어떤 그 지역의 고른 발전 그리고 또 관광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지역민으로서는 정말로 환영하고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명진 터널이 개통이 되면서 거제 시민들 어떤 민원도 굉장히 줄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 교통이 활발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또 이제 집중 현상도 생기게 됩니다. 민원이 이제 줄은 부분도 있지만 네. 과거에 불편했던 것 때문에 또 줄은 부분도 있지만 교통량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일부 구간이 또 이제 정체되는 구간 때문에 네. 새로운 또 민원이 발생되는 지점도 있는데 이 그렇군요. 지점도 이제 우리가 풀어내야 될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거제로서는 기다려왔던 교통망 확충에 대한 소식이 한꺼번에 좀 들려오면서 기대감이 굉장히 전반적으로 클 것 같은데 자, 의원님께서는 여러 교통망 중에 가장 기대되고 기다려지는 도로 어떤 겁니까? 역시 이제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KTX가 거제로 들어오는 것인데요. 네. 당연히 그게 들어오게 되면 이 수도권과 연결되는 그래서 교통의 편리함은 말할 것도 없고요. 네. 이게 지금 남부 내륙철도는 그동안 소유되었던 서부 경남 지역의 경제를 좀 활성화시키자고 하는 취지에서 예타 면제로 지금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거제뿐만 아니라 서부 경남 전체를 연결하는 그래서 지역 전체적으로 네. 굉장히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 장기적으로는 이제 이 가덕 신공항이 지금 예타 면제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네. 이 KTX가 신공항까지 연결되는 것 그리고 고속도로가 지금 송정까지 확정돼 있다고 하지만 네. 이 고속도로도 신공항까지 연결해서 그야말로 이 물류망 자체가 제대로 구축되는 것 이쪽에 대한 과제도 우리는 큰 이제 지금 과제를 좀 안고 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아마 관광산업은 물론이고 말씀해 주신 물류와 또 다양한 산업 부흥에도 큰 영향을 미칠 텐데 앞으로 거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이게 당연히 이제 교통이 확충이 되거나 이를테면 물류 산업에도 말씀 주신 대로 큰 이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이제 내륙 남부철도나 가덕 신공항 또 거제 통영간 고속도로 건설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기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그동안에 우리 거제는 철도라든가 공항 이런 이제 SOC 인프라가 사실상 없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특히 더 클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게 이제 개통 시기에 맞춰서 네. 지금 현재 부울경 메가시티가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울경 메가시티에도 여러 교통망들이 거제를 둘러싸고 연결되는 것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게 함께 개통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야말로 거제를 중심으로 주변이 그 교통의 혁명이라고 네.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져서 저는 뭐 새로운 그 미래의 그림이 네.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 유라시아 대륙철도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충분히 현실화될 수 있다. 남북관계가 개선이 된다고 하면 네. 그렇게 되면 우리 거제가 그야말로
동북아의 중심이 되고 국제적 관문으로서 이렇게 새롭게 거듭나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광 수요 또 물류 교통 이런 부분들이 집중되는 것들을 좀 해소시키는 역할 또 남해안 관광 벨트로서 역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거제에서 하고 있는 관광 산업과 조선 산업 이 물류망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의 활용도 네. 이런 것은 말할 수 없이 커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실현시키기 위해서 네. 모두 지혜를 모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자, 또 한 가지 호재가 있습니다. 최근 문체부가 발표한 남북권 관광 개발 계획에 거제가 포함이 됐는데 국비로 관광 산업에 대한 집중 육성이 앞으로 이루어질 텐데요. 협회 차원에서도 여러 준비가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어떤 노력할 계획이십니까? 예, 소상공인들을 위한 민원 지원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소상공인들이 비서 역할을 하게 되고, 네. 소상공인들이 저희들한테 이렇게 행정기관에 직접 문의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소상하게 저희들이 또 이렇게 자문에 응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내부 변화가 있다면 거제 관광산업에 앞으로 더 큰 발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좋은 소식이 연이어 들리면서 말씀 주신 소상공인, 공무원, 시민 모두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그 중심에서 앞으로 거제시가 어떤 방향성을 갖고 나가야 좀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요? 네, 거제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이제 신공항 육치, 또 KTX 개통, 고속도로 연장, 국도 5호선의 해상 관광 벨트 이런 구상들이 호재이면 분명합니다. 네. 그러나 이제 교통망을 구축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거제의 미래가 보장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네. 외부에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것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도리어 우리 것이 없으면 원심력에 의해서 우리 것이 오히려 빠져나가는 네.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는 위험.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는 상기를 해야 됩니다. 네. 이 조선산업이 기왕에 있는 조선산업을 좀 고도화시켜서 좋은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며 또 거제시를 어떻게 문화도시로 만들어서 젊은 층들이 머물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또 거제만이 가지고 있는 천혜의 관광 자원이 있습니다. 자연 관광 자원, 또 해양 자원 이걸 활용해서 특색 있는 관광 상품들을 개발하고 관광 자원을 활용하는 지혜로운 이런 방법들을 찾아내서 그야말로 지친 도시인들, 현대의 지친 도시인들이 찾아오고 머물고 또 찾아가고 싶은 도시 이렇게 만들어내게 되면 거제는 그야말로 새로운 환경, 새로운 상황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거제 미래의 방향을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어쨌든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은 그간 긴 어려움을 좀 감내해 왔습니다. 그 끝에 들려온 소식이라 기쁨이 좀 배일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지역 소상공인들께 남기실 말씀 있으실까요? 지금 현재 소상공인 민원 지원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작년 한 해에 저희들이 민원 건수로 하면 한 1,500건 정도를 처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변화가 다양해지는 이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커머스 교육이라든지 라이브 커머스 그리고 그러한 전자상거래 같은 이런 교육도 활발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제시 소상공인 여러분 또 그리고 거제시뿐만 아니고 전국의 소상공인 여러분들 다 어렵지만은 이 어려운 시기를 조금이라도 우리가 헤쳐나간다면 결코 또 나쁜 일뿐만 아니고 더 좋은 미래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가시화한 거제시 교통지도에 대해서 지도를 거꾸로 하면 거제는 종착역이 아닌 시작이라며 자부심을 드러냈는데요. 이 말처럼 앞으로 거제시와 거제시민의 회복과 도약 함께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슈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말씀 나눠주신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은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